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일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주식창 보다가 중간에 꺼버렸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많이 어려웠던 하루였는데요. 이 FOMC에서 기대했던 것처럼 금리 동결 결정이 됐지만 고금리 기조가 또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그 우려감이 시장의 상단을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식 강의가 중요하겠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 강의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강의를 본격적으로 만나보기에 앞서서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1타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종욱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님, 어휴, 저의 한숨 소리가 네.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HTS를 좀 꺼버리고 싶었는데 네. 어비인 만큼 끝까지 지켜봤지만 네. 장 마감까지도 반전은 없었습니다. 시장이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장 분석부터 한번 도와주시죠. 네, 뭐 다들 알다시피 FOMC 회의가 어제 새벽에 이제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제 동결은 뭐 99%로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셨을 텐데 그 이후에 나왔을 이제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급락을 했어요. 저도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또 예상보다 큰 하락, 미국 정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더 많이 밀렸고요. 일단 내년 점도표까지 봤었을 때 4번 정도는 일단 금리 인하를 예상했었던 시장이 2번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올해 한 번에 더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뭐 표현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좀 급락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이 좀 잡혀야 되는데 최근에 유가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서 또 100불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미리 좀 어느 정도 예방 주사를 놨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 시그널보다는 또 부정적인 시그널, 제가 또 9월 달에는 좀 조심해 달라라고 많이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막상 또 이렇게 와 닿으니까 또 더 충격이 좀 예방 주사를 맞은 것 비해서 너무 좀 심하게 맞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저는 또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좀 시장을 또 분석하면서 추석 이후의 시장 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 또 10월 달부터는 다가오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기업이라면은 지금의 낙폭이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추석 연휴까지 아직 며칠 좀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그때까지는 시장의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시장을 좀 관망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낙폭 과대 종목들 뭐 이거 추가 매수해야 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아직은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긴 연휴 기간 동안에 시장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매매하셔도 좀 늦지 않으니까 지금은 좀 최대한 좀 관망의 자세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그 와중에 또 특징적인 테마주라든지 뭐 업종이 있다면은 제가 또 노란 톡방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차트적인 면을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다들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뻔한 뭐 차트적인 분석보다는 좀 희망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밑에 평소와 좀 다르게 보조지표 하나를 깔아놨는데 이게 이제 RSI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이제 과열 구간에 진입을 했던 침체 구간에 진입을 하던 이런 어느 정도 시그널을 좀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일단 이렇게 침체 구간, 이 RSI 30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침체 구간이라고 하고 70 이상을 과열 구간이라고 하는데 종목보다는 저는 지수에 많이 적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30 이하인 경우가 거의 바닥인 경우가 좀 많거든요. 물론 여기를 찍었다고 해서 바로 바닥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반등하는 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의 좀 바닥을 좀 나와주는 신호가 좀 나왔죠. 여기 이제 30 이하인데 지금 시장에 이제 적용을 해 보면은 지금 30보다 조금 높게 있습니다. 34 정도 되는데 이제 한 번 정도 더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30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 전까지는 거의 바닥권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라도 뭐 내일이 아니더라도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는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뭐 매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뭐 팔고 떠나야 되나 하실 이런 고민들 많으실 텐데 그럴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술적 반등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일단 추석 이후 시장을 좀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내일 시장에서는 좀 뭐가 특징적이냐면은 아마 오늘 시장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침에 예상치를 딱 봤었을 때 하한가가 딱 찍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런 반대 매매가 걸리는 종목들인데 이런 반대 매매 종목들을 과연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줄지 아니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줄지 이런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미국 시장 또 종가 상황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지만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좀 되게 힘든 시장을 좀 혼자서 좀 견디시지 말고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시황적인 면 그리고 이런 뭐 심리적인 면도 제가 계속 항상 좀 다독여 드리고 있으니까 좀 힘드실 때 이렇게 힘든 장일 때 혼자서 매매하시기보다는 좀 들어오셔서 노란톡방에 또 많은 분들 계시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한번 지금 이렇게 힘든 시장 혼자 있으면 되게 더 힘드니까 좀 같이 있다 보면은 좀 힘든 게 줄어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난이도가 많이 높은 요즘 시장입니다. 이럴 때 혼자서 시장 대응하기가 어렵다,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우리 강사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시장 배워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이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핫스탁5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핫스탁5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YG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검은 목요일이었다라는 기사 헤드라인이 나왔었죠. 하락세를 보였고요. 위메이드는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도 도달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는 의료 AI 사업 본격화된다라는 이 소식에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비츠로테크 전일부터 우리 시장에서 중입자 치료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죠. 비츠로테크 나와 있고 신신제약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종목들 장중에는 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장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YG 엔터테인먼트의 이 장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이 블랙핑크 재개발이 불발될 수도 있겠다 그 우려감에 주가 발목이 잡히는 모습이었죠. 오늘 13%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종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다음은 위메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가 앞으로 5년간 든든한 캐시카우가 생겼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르의 전설 2, 3, 이 라이선스 분쟁이 있었는데 액토즈 소프트와 합의를 했고요. 중국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떴다라는 소식에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다음은 셀바스 헬스케어 살펴볼 텐데 울트라 사이트와 합작 법인 설립을 했다라는 소식에 힘을 받는 모습이었죠. AI 의료사업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비츠로테크 살펴보겠습니다. 중입자 치료 관련한 종목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비츠로테크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24% 넘는 시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마이크로 니들 관련한 호재가 있는 종목이죠. 오늘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종목도 이제 자세하게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오늘의 핫스탁5 종목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뭐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먼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뭐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예. 네, YG 엔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블랙핑크 계약이 지금 리사라는 멤버가 안 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추가적인 기사 내용으로 봤을
나섰을 때는 로제라는 멤버를 제외하고 모두 아직 재계약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기사 좀 내용이 나왔습니다. 물론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이번에 좀 서울에서 마지막 콘서트를 하고 나서 이런 재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뭐 지금 리사라는 그룹 멤버는 뭐 재계약을 안 하고 지금 개별적으로 다른 미국의 다른 레코드 회사와 재계약을 계약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YG에서도 계속 재계약이 어느 정도 되고 좀 할 것 같다라고 해서 바로 반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에 대한 그런 루머라든지 이런 악성의 내용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발빠르게 좀 대처했던 게 YG였는데 이번에는 재계약에 대해서 계속 10월 달이 다 돼가도록 아무런 얘기가 없다라는 거는 재계약이 안 될 것이다. 물론 베이비몬스터라는 걸그룹이 이제 10월 달에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도 물론 블랙핑크가 없다 하더라도 신인 걸그룹이 있다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이 블랙핑크라는 YG의 대표하는 걸그룹이 뭐 해체를 하게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타격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빅뱅도 해체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악재로 하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또 다시 한번 또 올리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직 이런 재계약에 대한 내용이 입장 표명이 안 나왔다라는 점에서 혹시나 이 월 말에 다시 한번 또 좋은 내용이 나와준다면은 반등을 해줄 수 있겠지만 지금 공매도도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주는 모습이긴 해서 쉽게 반등은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물론 매출적인 면에서 하반기가 엔터 쪽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는 건 맞습니다. 뭐 콘서트도 있고요.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기 때문에 엔터 쪽이 하반기에 좋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악재들이 있었을 때는 좀 쉽게 반등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SM이라든지 JYP라든지 뭐 하이브라든지 모든 엔터주들이 오늘 좀 다 약세를 좀 보였었는데 뭐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영향이 좀 크고 YG만 좀 개별적인 악재가 있다 보니까 좀 낙폭이 커서 좀 힘드실 텐데 일단 차트적으로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박스권 자리를 잘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고점과 저점을 잘 만들어주는 박스권이었다가 이번에 지금 월말 돼서 한번 재계약이 어느 정도 확정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이런 85,000원짜리 직전 고점을 뚫고 좀 상방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오늘 보시면은 거의 이제 박스권 하단까지 바로 뚫고 내려와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시간으로 보니까 뭐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 며칠 정도 시장 상황에 의해서 좀 저점을 깨러 내려가는 시세는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이번 9월 달 말까지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로 시장이 열리지 않는 사이에 긍정적인 내용은 나올 수 있어서 일단 추석 연휴 이후에 또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내용을 좀 기다리면서 버틸 수밖에 없겠지만 신규 매수를 접근하시는 분들에서는 일단은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일단 그리고 나서 새롭게 좀 그 데뷔할 베이비몬스터를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보유자분들만 좀 대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는 일단 좀 자제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오늘 시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은 점도 있겠지만 블랙핑크 재계약 이슈가 좀 악재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이야기 들어볼 텐데 다음은 저희 위메이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5년 동안 1,000억 원씩 이제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에 힘을 받았거든요. 네. 위메이드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미래 전설에 대한 뭐 액토즈 스포츠와의 분쟁은 뭐 이번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계속 올해부터 계속 뭐 작년부터 계속 이어졌었던 내용인데 이미 이제 뭐 결과가 나왔죠. 이제 5년 동안 매년 1,000억씩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액토즈 소프트는 중국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이 좀 나왔고요. 또 미래의 전설 IP를 갖고 있는 미스터 블루도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관련주로 상승이 나왔는데 시총을 좀 봤을 때 위메이드 계열사들이 오늘 대부분 상승이 좀 좋았어요.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시총이 좀 작고 지금 적은 거래 대금으로 상한가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정작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급등이 나왔다가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재료 소멸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있지만 게임주들은 다들 아시죠?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출시된 위메이드에서 나이트크로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매출 순위에 좀 상위권에 많이 올라가면서 이번에 3분기 실적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좀 어느 정도 저도 갖고 있으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엄청난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위메이드에 대한 또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보고 매수하실 분들은 일단은 이 위메이드의 좀 가장 좀 상승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가상코인 위믹스라고 있습니다. 요게 예전에 이제 그 유통 물량을 좀 속였다. 이래서 우리나라 이제 거래소에서 상패를 당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한 곳에서는 거래가 돼요. 그게 이제 코인원이라는 사이트에서는 거래가 되는데 이 위믹스 코인의 가격과 이 위메이드의 주가가 상당히 좀 연동이 잘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거의 저점에서부터 한 50% 정도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뭐 시그널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확실히 예전과 같은 급등 시세 지금 위메이드가 저점에서 거의 한 3만 원대, 4만 원대 이 구간에서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 시점을 보시면 2021년식이에요. 이때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시기가 이게 위믹스가 이제 같이 연동이 되면서 가격과 연동이 되면서 이 위믹스의 가치가 이 위메이드에 같이 포함되면서 급등이 나왔었던 시점인데 그 시점까지 이제 거의 다 밀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와서 이 위메이드가 예전 같은 뭐 이 고점 24만 원 이 시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물려 있을 구간 뭐 10만 원 이하, 10만 원 부근까지라도 올라오려면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P2E 게임 위메이드가 계속 여태까지 추구해 왔었던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P2E 시장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시장이 아직 합법화가 안 됐는데요. 해외에서는 적용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이슈가 법안이 좀 통과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P2E 게임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좀 밀고 있는 위메이드가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역시나 좀 차트적인 면에서는 저점에서 올라오는 모습, 거래 대금 터지면서 올라오는 모습은 괜찮지만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안이 P2E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그때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메이드 이야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는 셀바스 헬스케어 이야기 들어볼 텐데 오늘 상한가 마감을 보였죠. 조인트 벤처 설립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셀바스 헬스케어는 저희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될까요? 일단 셀바스 헬스케어가 나왔었던 내용은 일단 저는 울트라 사이트와 이제 조인트 벤처 설립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는데 울트라 사이트에 이제 지분을 갖고 있어요. 셀바스 헬스케어가. 그래서 이미 좀 시장에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뭐 당연히 이제 지분 있는 회사와 조인트 벤처 설립하는 거는 뭐 그렇게 큰 이슈는 되진 않는데 울트라 사이트라는 회사가 이제 심장 관련 FDA 영상 진단 AI 솔루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이슈가 돼서 이제 의료 쪽으로 의료 AI로 진출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뭐 특별하게 새롭다 이렇게 좀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오늘 뭐 대부분 의료 AI 관련주들도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뭐 같이 가는 상황에서 올라갔다면야 이해가 되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혼자만의 이제 개별 이슈로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것도 한번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셀바스 헬스케어를 보시면은 최근에 한번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진 적이 한 2번 정도 있어요. 그런 자리들을 일단 돌파를 해주면서 상승 이후에 조정, 상승 이후에 조정. 그래서 21선 자리를 좀 잘 지지한 이후에 좀 올라오긴 했는데 오늘 거래 대금이 엄청 많이 터졌어요. 예전에 거래 대금 들어왔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자금이 좀 일로 다 몰린 것 같아요. 상승하는 업종이나 상승하는 종목으로 다 몰렸고 오늘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 보면 몇 종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 있고 오늘 급등 나왔었던 종목들이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으로는 내일 아마 뭐 갭상승으로 좀 뜰 수는 있겠지만 또 금요일이라는 점 그래서 상승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에서 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의료 AI에 대해서는 제가 좀 꾸준히 방송을 통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다, 테마다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이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금 셀바스 헬스케어가 수혜를 보는 게 아니고 이제 합작 법인에 의한 뭐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가기 좀 어렵다. 그래서 뭐 짧게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유자분들은 일단은 상승 시에는 내일 갭 상승했었을 때 시가 자리 유지해 주는지 그 정도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장에서 이 주가 시가 부분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는 비츠로테크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중입자 치료 결과 발표 이후에 관련한 종목들이 연일 좀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모비스 같은 경우는 3연속 상한가를 보였는데 이 비츠로테크도 강한 모습을 오늘장에서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종목보다는 이제 업종에 대해서 테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오히려 좀 나을 것 같아요. 종목이 또 워낙 많고 요즘에 이런 뭐 중입자 관련주 쪽이 급등이 좀 나오는데 중입자 치료를 받는 뭐 이제 완전 관해 완전히 없앴다라고 해서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 제품을 만든 회사가 일본의 도시바라는 회사예요. 근데 일본에 이제 이 기계가 7대가 있고 우리나라 이제 1대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전 세계에 한 10몇 대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는 없어요. 왜 미국에 없을까요? 왜 없죠? 이게 가격이 1,500억 정도 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이제 운영을 하기에는 돈이 안 된다. 실제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여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부피도 굉장히 크고요. 이거를 하루에 이제 뭐 진단은 2분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데 뭐 이걸 하루에 한 50명 정도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를 따졌을 때 뭐 매출이 뭐 한 10억 정도 나온다라고 해도 이거를 한 5년, 6년 정도 돌려야지만 기계값을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미국에는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암을 치료하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제품이긴 한데 뭐 꿈에 치료제 이렇게 좀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전립선 쪽이라든지 폐암 쪽에는 아직은 좀 좋은 수혜를 좀 볼 수 있지만 다른 쪽 암에는 적용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초기 단계 암 초기 단계에는 확실히 좀 좋지만 이제 좀 큰 덩어리가 큰 암의 경우에는 절단을 해서 수술하는 게 낫지 중입자 치료제로는 좀 무리가 좀 있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바라는 회사의 주가를 좀 보시면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게 꿈의 치료제고 돈을 많이 버는 기계라면은 치료 기계라면은 이 도시바라는 회사의 주가가 급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급등하지 못하고 상장 폐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걸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상장 폐지하는 게 매출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제 기업은 이제 다시 한번 키워서 재상장하기 위한 상장 폐지인데 일단 그런 거를 한번 좀 염두에 두고 이거는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좋지 성장 가능성을 두고 좀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됐던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우리 금종욱 강사님과 함께 일타 강의를 또 들어봐야 되는데 시장에서 비록 힘은 좀 많이 빠졌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운 내고 저희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오늘 강의는 어떤 주제일까요? 공부가 잘 되시겠어요? 해야죠. 이럴 때일수록 해야죠. 네, 제가 이제 추석 전에 이제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떤 내용을 좀 할까 좀 고민하다가 저희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주로 하는 매매 이제 박스권 매매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 매매를 한번 책을 사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 박스권 매매의 창시자인 다비스라는 분이 있거든요. 니콜라스 다비스라는 분의 박스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눈이 초록초록하시네요. 이분이 이제 박스 이론에 어떻게 오래되신 분이에요? 니콜라스 다비스라는 분인데 전화 통화하는 게 누구한테 연락하는 게 아니고 증권사에 전화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HTS로 하는 게 아니고 전화로 브로커한테 얼마 무슨 정보 사라 이렇게 매매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속 쭉 이어온 매매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증권 매니아는 아니에요. 어떤 분이었냐면은 폴란드 출신인데 무용수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시면서 낮에는 춤을 추면서 돈을 벌고 낮에는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했던 이 박스 이런 매매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변형이 됐겠지만 어느 정도 이 박스 이론의 기본의 틀이 되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0달러를 6년 만에 250만 달러를 벌었는데 책 제목이 그래서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라고 책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뭐 한 몇백만 원으로 몇십억을 몇백억을 번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트 이론을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차트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런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한 이후에 이렇게 좀 박스권을 만든다 해서 이제 박스 이론인데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만들면서
지금 시장이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제가 차트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은데 차트를 준비하자니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이쁘게 모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좀 그렸는데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이렇게 박스권을 만든다 해서 이제 박스 이론이고 이렇게 박스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한 번에 큰 상승이 나오는 종목을 찾은 이후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한 종목을 찾은 이후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드는지 물론 제가 여러 개의 박스를 만들긴 했지만 이렇게 한두 번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한 세네 번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고 이렇게 박스권 자리를 돌파했었을 때 이런 고점과 저점 있죠. 요 진폭 자체가 10%에서 20% 정도 사이가 좋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진폭이 작은 게 좋겠죠. 여기서 좀 여기 매수하는 사람들이 좀 더 눌리지 않고 빨리 이 종목을 사서 올려야 되겠다 해서 진폭이 10% 정도인 종목이 오히려 더 좋다. 이게 진폭은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진폭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매매를 했었을 때, 이제 박스권 자리를 돌파해서 매매했었을 때, 그 다음 건 박스권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세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매했었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박스권이 나오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합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매매를 하셨고요. 만약에 이런 박스 자리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냥 전량 매도하면서 수익을 좀 실현하는 그런 매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죠. 그냥 박스권 자리 돌파하면은 매수고 박스권 자리 다시 한번 돌파하면은 추가 매수. 이 박스권 자리 이탈하면 매도.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매매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다음 해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거래량을 보셔야 되는데 항상 상승했었을 때 상승하는 주가에 있어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같이 증가하고 저는 이제 거래 대금을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대부분 이제 거래량을 많이 보시니까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렇게 박스권의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 대금,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돌파했었을 때는 다시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패턴이에요. 상승장의 상승 종목의 기본적인 패턴이다. 상승했었을 때 거래량이 질고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박스권 안에서는 거래 대금이 준다. 요거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10% 정도의 조정이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이제 가격적인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자, 10,000원짜리 종목이 이제 15,000원까지 상승했어요. 50% 정도 상승했다. 이게 이런 정도의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아무런 자리에서 박스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번 정도의 상승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뭐 엘리어트 파동으로 얘기해 드리면 상승 1파가 나온 거죠. 상승 1파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박스권이 자리가 나왔을 때 10% 조정이면 한 13,500원 그리고 20% 조정일 때 12,000원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손절하는 자리를 봤었을 때 자 이런 자리를 이탈했었을 때 이제 손절한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박스 자리가 10% 정도라면은 손절이 얼마 크지 않겠죠. 10% 정도면 충분히 손절해도 복구가 가능한데 20% 정도의 박스다 그러면은 이제 복구가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은 이제 파동을 만들었었을 때 그런 박스 자리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좀 작은 종목들 10% 이내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10% 정도라면은 매매하시는데 괜찮은 종목이다. 그리고 조정이 적을수록 다시 한번 반등했었을 때 더 크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 이 종목이 좋다라고 했었을 때는 실제로 이 진폭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물론 급등주나 이런 종목들은 테마성을 띠는 종목들은 크게 눌렸다가 크게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웬만큼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좀 완만하게 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런 조정폭이 크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도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10% 이내의 종목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승을 했었을 때 이렇게 여기서 상승했었던 부분 크기만큼 여기서 최소한의 상승이 나온다. 이게 엘리어트 파동에서 보면은 여기서 상승이 나온 것만큼 여기서 이제 뭐 1.618배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좀 이론이 나와 있는데 최소한 여기 1파 상승만큼
돌파가 나왔을 때 상승이 나오는 게 기본적인 매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진폭이 크다라고 했었을 때 이 저점에서 올라가는 진폭 자체가 적으면은 여기서 크게 수익이 낼 수 있겠죠.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기대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반면에 만약에 진폭 자체가 이게 큰 상태에서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물론 여기서 더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1.618배 가면은 더 크게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10,000원 정도 올라갔는데 여기서도 저점 여기가 한 7,000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 올라가는 것 자체가 3,000원밖에 수익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되도록이면 매매도 안 하시는 게 좋고 돌파했다가 다시 한번 이 저점 자리를 이탈했을 때 손실도 크기 때문에 이런 자리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박스권이 작은 구간 물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지만 실제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경우가 좀 드물 수도 있어요. 좀 약간 돌파가 살짝 돌파가 나왔다가 밀리는 경우도 있고 살짝 이탈을 했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어떻게 말씀 좀 드리냐면은 가격이 딱딱 떨어지는 구간들을 일단은 체크해 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뭐 100원, 500원 단위나 1000원 단위 이렇게 가격대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라운드 픽의 자리를 이렇게 라인으로 잡아가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이런 박스 자리가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이게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좀 말씀 좀 드릴 텐데 이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물론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알기 쉬운 종목으로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상승 파동이 나왔었던 구간이 여기가 저점이죠. 여기가 59,000원 자리가 저점이고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인데 자 금액적으로 봤었을 때 이 정도 상승이 나왔으면은 다시 한번 이 상승만큼 다시 이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는 게 정석이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제가 이따가 지금 그림으로 좀 보여드렸는데 차트로 한번 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기 조금 어렵긴 한데 이렇게 상승 나온 이후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돌파하는 시점이 매수 시점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상승했었을 때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부분과 또 다시 한번 박스권 자리를 돌파했었을 때 역시나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모습 이렇게 나와주고 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라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만약에 차트상에는 아마 이렇게 라인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뭐 이런 차트가 없다 하더라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그냥 HTS에서 제공되는 이런 라인을 직접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매매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가격적인 저점과 고점 자리 이렇게 저점 자리를 이어주시고 고점 자리를 그냥 단순하게 이어주시기만 하면은 이런 박스권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박스권 두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제가 그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매일 이런 거래 대금 50억 이상 나오는 종목들을 영상으로 돌려서 이제 보여드리는데 거기에도 이런 지지 저항 라인을 제가 같이 넣어서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종목들의 업종과 이 회사가 하는 일 그리고 어떤 테마로 상승을 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정리해서 영상으로 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우선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그 영상을 안 보시더라도 이렇게 직접 매매를 해보시면서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라인을 걷는 연습을 해보셔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했었을 때 손절 라인은 이런 박스권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에서 정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고요. 삼성전자 아까 이제 말씀 좀 드렸는데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어떤 종목이든 대부분 다 이렇게 박스권이 좀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 자리만 좀 공략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봤었던 자리 구간이 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좀 많이 하락장이라서 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항상 보면은 박스권 자리들이 있어요. 상승한 이후에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박스권 제가 라인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다시 한번 상승.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상승을 좀 보시면 여기서 상승했었던 만큼 깔끔하게 좀 드릴게요. 여기서 상승했었던 만큼 그대로 여기 저점을 갖다 대면은 그 정도의 상승이 나온다. 이게 엘리어트 파동에서 말씀 좀 나왔었던 내용하고 똑같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 여기서 좀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여기 선을 좀 두껍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를 좀 두껍게 제가 좀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컴퓨터가 바뀌어가지고 아까 여기서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 요 정도 상승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이만큼 상승 나왔는데 여기서 저점을 다시 한번 쓱 갖다 대면은 거의 지금 여기 상승만큼 똑같이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목표가를 여기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했었을 때 어디를 목표가를 잡아요, 어디를 목표가를 잡아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고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이럴 때 상승폭을 계산해서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여기서 고점 대비 저점 대비 고점 라인을 딱 그어서 박스권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요 저점에 대해서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은 어느 정도 목표가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 여기서 뭐 64,000원에서 끌어올렸을 때 대략적으로 한 71,000원에서 72,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잡으면 된다. 물론 여기서 뭐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 박스권 자리를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이겠죠. 재매수 관점인데 여기서 박스권 자리를 못 놓고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매도 사인이 나온 거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또 박스권을 좀 만드는 구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돌파하는 시점을 계속 노리시는 게 좋고 그럼 지금같이 하락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여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분이 그래서 수익을 잘 내신 거예요. 하락장에서는 박스 이론이 돌파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셨어요. 철저하게 박스권이 돌파하는 시점에만 매매를 하셨고 이렇게 박스권을 이탈하고 내려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역배열이죠. 역배열 상황에서 매매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익을 꾸준히 쌓아 오셨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저도 이렇게 간단히 이론만 가지고 말씀 좀 드렸기 때문에 실전에서 많이 쓰이는 종목은 이런 대형주 종목에서 많이 쓰이긴 하는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워낙 급등락이 심해서 이런 이론이 잘 안 먹히긴 해요. 그런데 하지만 이런 분봉이라든지 지수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판단하실 때는 이 박스 이론이 굉장히 좀 잘 먹힐 거라 좀 보고 있고 뭐 책의 내용이 그렇게 뭐 매매에 대한 스킬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분의 스토리가 좀 많이 나와서 뭐 그렇게 해서 도움을 안 주실 수 있겠지만 또 이런 추석 연휴에는 이런 책 한 권 좀 보시면서 좀 매매에 대한 좀 생각도 좀 많이 해보시고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머리도 식힐 겸해서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이런 책 한 번 더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박스 이론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 이론을 잘만 활용한다면 매수 타이밍 잡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실 강의 한 번 들었다고 다 내 것으로 만들긴 어렵죠.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강사님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1타 강사님, 우리 금종욱 강사님께서 콕 집어오신 1타 주식은 또 어떤 종목일지 큰 화면을 통해서 종목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1타 주식은 금양 그린파워입니다. 한수원과 SMR 공동사업 참여 소식이 있는데요.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오로지 이 노란 톡방 안에서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 1타 주식 이야기를 들어보기 앞서서 저희가 수익률 대회는 좀 끝났지만 계속해서 배지를 저희가 달아드렸잖아요. 근데 그 효과를 본 것 같아요. 달아두니까 저는 혼자서 전문가님이 수익률 대회 아직 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저희 지난주 1타 주식이 글쎄 공개 이후 바로 다음날 굉장한 시세를 보였더라고요. 이 토마토 시스템 전일에도 강한 모습이었는데 이 종목 한번 이야기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그
수업 받을 때 원격 수업 받을 때 좀 많이 쓰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 이제 제공하는 회사인데 여기 이제 미국 회사와 같이 이제 원격 의료 관련 쪽으로 이제 이슈가 돼서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원격 의료 쪽도 그렇고 이제 저점에서 이제 올라오는 패턴 때문에 좀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이제 잘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박스 이론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부합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는 게 일단 좀 상승한 이후에 그거를 좀 접목시켜서 말씀 좀 드리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왔다가 이렇게 좀 박스권을 만들어준다. 예, 이거는 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뭐 강의 내용을 막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갖다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했었을 때 거래 대금이 증가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횡보적 박스권에서는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린 날이 이제 요 날일 거예요. 요 날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요 날 드렸거든요. 요 날 드렸었고 요거를 좀 잘 보이시게 이렇게 드렸어요. 요날 이제 박스권 자리 돌파하고 나서 거래대금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그러니까 전고점 정도 요 정도까지는 한번 볼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추천을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추천 드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요 자리를 찍었죠. 그러니까 직전 고점 자리를 돌파하는 상승까지 좀 나왔죠. 그래서 지금 바로 그 다음날 노란톡이 계셨던 분들이 수익 잘 챙겼다고 이제 감사의 말씀을 많이들 올려주셨는데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도 오늘 좀 나왔다가 이제 시장 상황이 또 안 좋다 보니까 좀 밀렸습니다. 근데 이날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거는 이제 네옴시티 쪽하고도 관계가 좀 있어서 관련주로 엮여서 상승이 나왔었는데 뭐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지금 원격 의료 관련주 쪽으로도 계속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고도 있고요. 저점에서도 올라오고 있는데 다만 좀 우려 섞인 말씀을 좀 드리면은 시총이 그렇게 높은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총이 뭐 몇천억 되는 회사라면은 좀 비중을 좀 크게 좀 담아 보셔도 되긴 하는데 시총 자체가 지금 오늘 1,000억이 조금 넘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렸을 때까지만 해도 1,000억이 좀 안 됐었는데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와서 1,000억이 좀 넘었지만 이렇게 시총이 크지 않은 1,000억 이하의 종목들은 비중을 좀 낮게 가져가시는 게 좀 좋습니다. 급등락이 좀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강한 종목, 수급이 한번 좀 강하게 들어왔었던 종목을 좀 주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거래 대금을 봤었을 때 거의 한 1,000억 이상씩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 안에서 매매하셔야지만 그래서 좀 매매가 원활하게 될 수 있다. 거래 대금이 없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좀 밀렸을 때 시장이 밀렸을 때 크게 훅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상승하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지지 라인 좀 말씀 좀 드리면은 직전에 이제 상승했었던 박스권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 6,0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요런 자리만 지지해 준다면은 다시 한번 재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 자리를 이탈했었을 때는 이제 매도 의견 드리고요. 추가적인 상승, 이 고점 자리 있죠? 직전에 이 고점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해서 올라와 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으니까 지켜보시되 지금 요 구간 안에서는 보유자분들 영역이지 신규 매수는 일단은 접근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은 요 고점 자리 6,000원 자리 안 깬다고 했었을 때는 직전 고점 8,000원 자리 돌파까지도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일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토마토 시스템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도 일타 주식 준비가 되어 있죠.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셔야지만 자세한 전략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일타 주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그린파워를 주셨는데 네. 이 종목은 또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원전 테마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전기공사 전문 업체이긴 하고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수원과 SMR에서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원전 테마로도 엮여서 가고 있는데 뭐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그 지식 재산권 때문에 한수원이 계속 이 원전에 대한 계약을 못 맺고 있었어요. 폴란드 쪽이라든지 체코 쪽이라든지 계속 못 맺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웨스팅하우스가 이번 지적 재산권 관련해서 아마 좀 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항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근데 뭐 이거 아직 좀 그치 좀 포기할 만도 한데 계속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이 좀 썩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원전 테마 이제 하반기 쪽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 뭐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계약건이 이루어진 건 없는데 계속 폴란드 쪽하고 체코 쪽하고 이제 방문을 해서 계속 이런 계약건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눠주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아직 뭐 지속적인 진행 중에 있지만 이제 재건 관련해서 우리 좀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원전 쪽이에요. 역시나 좀 재건에 필요한 원전 쪽도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감도 있고 물론 네옴시티라든지 또 미국에서도 SMR 관련해서도 원전 테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책상으로도 이 원전 계속 이뤄지고 있고 또 현재 또 고유가이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이렇게 또 계속 비싸지면은 또 원전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겨울철 되면은 이런 또 이 에너지 소비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이제는 또 탈원전을 외쳤던 프랑스 쪽에서도 이제 원전을 다시 또 써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지금 당장 시그널로는 저점에 있는 종목이긴 한데 앞으로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종목은 이제 신규 상장이라고 좀 보기엔 조금 시간이 좀 지나긴 했어요. 근데 뭐 올해 이제 상장을 했으니까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처음에 신규 상장했었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상승을 좀 했었어요. 그러나 계속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좀 하락을 했었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신규 상장주를 봤었을 때 상장 시초가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한 지지 저항 라인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 라인을 봤었을 때 딱 이 자리예요. 지금 상승이 나와서 이제 최근에 이제 돌파 나왔었던 요 시점이거든요. 이런 시점을 일단은 돌파했다. 첫 번째는 이제 돌파를 못하고 좀 밀렸었죠. 여기서도 이제 돌파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크게 가지 못했고 좀 밀리는 모습.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여기서는 크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고 좀 밀렸고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드는 지지해주는 이런 가격대를 좀 만들면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거래 대금이 좀 실리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돌파가 나왔을 때도 조정을 좀 받고 윗골에 달고 좀 밀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상승에서는 쌍바닥을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쌍바닥 자리를 만들면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가격대 정도를 지지해 준다면 가격적인 면에서는 16,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은 상승한 이후에 아까 이제 박스 이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분봉상으로 일봉상으로는 굉장히 좀 지저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거를 이제 분봉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상승한 이후에 이건 분봉에도 적용이 돼요. 꼭 일봉만 보시는 게 아니고 상승한 이후에 이렇게 좀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다. 저점을 지지해 주면서 이렇게 박스권 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이제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내일은 이제 금요일이라서 저도 이 종목이 내일 당장 뭐 급등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뭐 이슈가 될 만한 내용도 지금은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웨스팅하우스의 이런 지식 재산권 문제는 이미 좀 나와 있고 원전 관련 이슈도 뭐 어디 우리나라 이제 뭐 장관님이라든지 뭐 대통령이 어디 또 가서 뭐 계약권을 따온다 아직 이런 일정이 없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길게 보셔야 되는 하반기를 좀 지켜봐야 될 업종이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G2파워라는 종목들 한번 또 드린 적도 있긴 한데 지금 대장주로서는 오히려 G2파워보다는 금양 그린파워가 좀 상승률이 더 좋고 거래대금 면에서도 확실히 좀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강의를 좀 찍고 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원전 테마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드렸는데 이렇게 대장주가 좀 자주 바뀌는 이런 업종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자리 16,000원 자리만 계속 지지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 직전 고점 19,000원 정도를 돌파해주는 상승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 이건 단기적인 목표고요.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왔을 때는 저는 하반기에 한번 이런 자리가 돌파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28,000원 이 신고가 자리도 하반기에 노려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요즘 우리 시장 정말 많이 힘든데요.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전략들 재정비하시고 시장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래 노란 독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저희 금종호 강사님과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입장하시고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또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더 강했던 연준의 이 매파적인 기조에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역시나 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반면 그런 가운데 위메이드 그룹주들은 중국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굉장한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1타 주식은 금양 그린파워였습니다.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하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시고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금종욱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배트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